네. 자, 이제 4절입니다. 4절 용도구역 하네요. 자, 90페이지입니다. 용도구역 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용도구역도 하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용도구역 중요한 제한이죠. 짚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용도구역이 나왔습니다. 용도구역. 그건 또 무엇이냐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의 모든 토지입니다. 전국의 모든 토지. 전국의 모든 토지의 첫 번째입니다. 모든 토지는 용도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은 다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토에 다 결정이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1차적인 제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해지면 해당 토지 용도 지역들마다 보면 그 지역들별로 첫 번째 어떤 건물 지을 수 있다. 건축 제한이 이제 발생합니다. 건축 제한. 또 두 번째 보니까 규모죠. 건폐율의 그 상한선도 다 결정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용적률의 그 상한선도 다 정해집니다. 그래서 요 범위 내에서 토지 이용 제한이 발생을 한다랍니다. 그래서 결국 또 일부에 대해서 이 제한되는 이 사항들은 또다시 또 강화 또는요 완화가 필요하다. 강화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될 때 또 일부 장소에 대해서 아까 배웠지만 우리가 용도지구라는 것도 정해서 또 다르게 제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용도지구. 해서 이것도 보니까 일부 장소인데 조합해서 26개가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딱 정해지면요 그 지역 행위 제한 이런 행위 제한들은요 이제 그들 지방 조례에서 정하는데 또 아닌 것들도 있더라 이렇게 배우신 적이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용도 지역은 다 정해져 있고 또 필요할 때 용도 지구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만으로도 이룰 수 없는 또 다른 특별한 요청이 필요하다 할 때 보시면요. 이런 제한들 말고 또 다르게 어떤 제한을 또 강화하거나 또 완화가 필요할 때 따로 용도 구역이라는 것도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용도 구역이라는 것도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용도 구역이 이제 나옵니다. 해서 책에 보시면요. 자, 토지 이용 등등등에 관한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의 그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해서 따로 정함으로써 기타 목적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나와요. 자, 요 용도구역은 보시면 그 첫 번째입니다. 그 종류입니다. 다시 용도구역 보시면 이것도 5가지가 있다. 이렇게 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 있고요. 요것은 또 특징이 있습니다. 전체 용도구역이 세분되어 있지 않다. 세분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세분되어 있지 않다. 또 특징이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입니다. 이런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또 어떻게 하냐 합니다. 이건 전부 똑같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똑같이 전부 다 보시면요. 요 지정 변경 등은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도시군 관리기구로 한다. 해서 이것도 도시군 관리기구를 통해서 입안 결정함으로써 용도구역을 정할 수가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결정을 다 해줍니다. 또요, 정해지면 해당 용도 구역별로 행위 제한, 어떠한 이용을 할 수 있다. 행위 제한 또 이제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나씩 나올 것입니다. 자, 그 종류를 보시면 종류입니다. 종류 딱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용도구역. 자, 개발 제한 구역이란 어떤 거림벨트라 부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란 이런 강력한 제한 받는 용도구역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또 두 번째 보시면요. 자, 시가화 조정구역. 시가화를 조정한다. 시가화 조정구역이란 어떤 용도구역도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있고요. 또 세 번째 보시면요. 자, 수산자원을 보호하자 해서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란 어떤 용도구역도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요. 또 네 번째 보시면요. 도시 안에서 공원 만들자 해서 도시 자연공원구역이다. 도시 자연공원구역이라고 하는 용도구역도 하나 있습니다. 있고요. 또 근래 신설되었는데 다섯 번째입니다. 입지와 규제입니다. 입지와 규제를 풀어주자, 최소화시키자 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란 용도구역을 또 하나 있다 해서 총 5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 시, 수, 도, 오립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총 5개국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세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전부 다 보시면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지정은 전부 다 예외 없이 다 도시군 관리로 다 지정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자 보시면 있죠. 원칙은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 할 수 있지만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가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전체를요 다 보시면 이들이 지정 결정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구역은 아주 강력한 제한이 붙기 때문에 결정권자가 또 특정된다가 또 특징입니다. 해서 보시면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하긴 하되 결정을 보시면요, 개발 제한 구역은요 중앙정부가 통제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결정할 수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입안은 해도요, 그림벨트 풀자 이렇게 입안해도 결정은요 국토장관이 결정, 지정, 변경, 해제에 따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또요, 요겁니다. 시가조정구역.
요 시가를 조정한다. 이 의미의 구역. 요것은 보시면, 요것은 이제 원칙입니다.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요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요, 그 시가를 잠시만 조정하는 그 목적 장소의 결정은요, 시도에서 결정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입니다. 예외적으로 보시면요, 국가 계획과 연계 필요한 구역 결정일 때 한해서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도 결정할 수 있다 해서 이 장소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국가 계획과 연계 필요할 때 한해서만 지정을 할 수가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원칙은요, 시도지사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도 중앙정부가 통제합니다. 해서 수산자원관리청 누구겠습니까? 자, 보시면요,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만이 이제 결정할 수 있다. 또 특징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입안하든지 결정은 반드시 해양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네 번째입니다. 도시 내에서의 공을 만든다. 요것만 치는요, 지방에서 한다 해서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들이 결정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있고요. 다음에 신설되어진 바로 봅니다. 이쪽에 이제 최소 풀어준다. 어떤 제한을 풀어준다 하는 이 장소는요,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이제 결정할 수 있게 딱 되어 있다 해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들이 다 특정된다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알아주십시오. 그러면 요 장소의 지정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 보십니다. 목적 딱 보시면요. 자, 목적 딱 보시면 개발 제한한다. 뭐냐? 도시의 무한 팽창, 확산을 막고 자연 보호한다 등의 목적이 있어요. 도시의 확산, 도시의 어떤 도심지 기능, 도시의 확산, 무한정 질서 없는 무질서한 확산 이것을 막습니다. 금지한다. 금지하기 위해서 도시 주변에 벨트, 개발 제한구역, 그린 벨트를 딱 설정해서 개발 확산을 막는다. 목적이 있습니다. 또요, 군사상, 보안상, 안보상 목적이 필요하다 해서 군대 시설 보호 등을 위해서 그쪽 지역을 개발 제한하기도 한다 해서요, 보안상, 군사상 목적은 여기밖에 없다.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쪽입니다. 시가 조정구역. 이 장소는 어떤 목적이 있느냐? 꼭 보시면요, 이 장소는 시가를 막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잠시 조정한다라는 말 참 좋은 말입니다. 유보시킨다. 좀 천천히 한다. 이 말입니다. 천천히 한다. 이 말은요, 시가가 되긴 되는데 좀 천천히 시키자. 그래서 이건요, 도시지역, 개발되어 있는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입니다. 그 주변 지역. 요 도시지역 안과 그 주변 지역에 보시면요, 난개발을 막는다. 난개발을 막겠다. 이 말은요, 잠시만요, 개발을 유보입니다. 개발 유보시켜서 좀 체계적으로 좀 천천히 계획을 잘 세워서 개발을 잘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개발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고, 기성 도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무질서한 시가와 확산을 막고, 난개발을 막고, 개발을 잘 도모하기 위해서, 계획적 개발 도모하기 위해서 잠시만 좀 숨을 고르자, 유보시킨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개발을 도모합니다. 천천히 한다. 좀 계획을 잘 세워서 한다. 하니까 기성시까지 바로 인근의 확산됨을 잠시만 막고요, 계획을 잘 세워서 개발을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개발되는 곳입니다. 잠시만 도모한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요, 개발 시가와 금지한다, 제한한다 아닙니다. 조정한다, 잠시만 유보한다, 잠시만 숨을 고른다, 좀 천천히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개발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 장소는 결정할 때 말입니다. 요 유보, 잠시 멈추는 유보 기한도 같이 도시관리를 결정을 딱 해줍니다. 요 기한이 딱 정해진데, 요 기한은요, 보시면 정할 때 최저 5년에서 최고 20년 사이에서 정할 수가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요 기한 끝나죠? 요 기한 안에 보시면 개발 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나올 것인데 혹시나 안 나온다 해도요, 요 기한이 끝난 날 그 다음 날부터 자동적으로 요 장소는요, 실효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개발 계획이 곧 나오겠지만 안 나온다 해도 요 시간 끝나면 바로 다음 날 풀어주겠다. 이까지는 좀 참고 좀 버텨주십시오. 개발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의 제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요, 이쪽 개발 제한하면 안 된다. 개발 유보, 도모한다. 잘 계획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잠시만 멈추게 한다라는 의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기한이 5에서 20년까지 같이 정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끝나면 그 다음날 자동 해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개발될 수 있는 곳입니다. 좋은 장소입니다. 자, 수산자원보호입니다. 수산자원보호. 이것을 위해서요, 공유수면, 각종 어떤 바다 공유수면, 여기서 오염을 방지합니다. 방지해요. 그런데 이 보호와 육성입니다.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 또 보호도 하지만 반면 자원을 육성도 한다. 라면서 포함되어 있어요. 육성이니까 육성을 위해서 요 수산자원을 보호하지만 수산자원을요, 다 채굴을 한 다음에
도심지로 옮기면 상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인근장소, 요 인근토지입니다. 인근토지에다가 바로 굴공장, 미역공장, 또 굴창고를 설치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육성을 위해서 요 인근토지까지 딱 묶어서 딴 건 말고 수산자원 관련되는 산업은요, 여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다 제한받습니다. 또 모두 제한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요 중앙정부가 통제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참 좋아요. 좋으니까 뭐 다른 거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것도 그렇지 수산자원 공략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것도 산업 제한입니다. 이 제한하기 때문에 이 제한 지역도 해양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공유수면과 인근 토시에서 이제 결정이 될 수가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보호와 육성이 아울러 함께 이루어지는 곳이다. 합니다. 수산자원 관련되는 보호와 육성입니다. 이 장소에 결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입니다. 도시자연공원이죠. 여러분들 시민들이 말입니다. 시민들이 토일 쉴 때 멀리 갑니다. 멀리 가. 그렇지 말고 바로 매일 아침 저녁에 쉴 수 있는 그 건전한 공원이 도시 내에 있습니다. 바로 뒷동산, 앞동산에 멋지게 조성시켜 놓으면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휴일날 또 올라가서 산보하시고 딱 나오시면 그 지역 내에서 모든 소비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도시 내에서 자연스러운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요건요 도시지역, 도시지역이란요 주상공업지역 요 안에 있는 식생이 아주 잘 갖추어진 양완산이 보입니다. 양완산. 이 산에 대해서 이 양완 어떤 환경을 가진 이 산에 대해서 개발을 제한합니다. 개발 제한해서 바로 도시 안에 있는 산에서 휴식 공간을 만들어준다. 이런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요 도시 지역 안에 있는 식생이 양완 산에 대해서 개발 제한함으로써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만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시에서 결정을 다 해줍니다. 보시고요. 자, 5번입니다. 요건요, 입지 규제 최소화한다. 뭡니까? 각종 어떤 제한을 완화해준다.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한을 대폭 풀어줍니다. 그런데 요건요, 입지가 잘 갖춰진 어디냐 하면 시골 농촌 아닙니다. 도심지 안에서 지역 거점 개발 육성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요, 이건요, 어떤 지역의 어떤 고도화된 건물의 어떤 축성과, 건축과 또요, 그 일대의 거점 개발 육성을 위해서 도시 안에서 지역 거점 개발을 양성하기 위해서 대폭적인 제한을 풀어주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요 장소를, 결정권을 아주 좋은 곳이니까 지방에 주면 지방이 전부 다 정해버립니다. 안 되겠죠? 그래서 난개발 막기 위해서 이것도요 국토장관만이 딱 통제해서 필요할 때 지원을 딱 하십니다. 합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 내에서 거점 개발을 위해서만 나올 수 있다.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지정권자와 이제 보시면 목적에서 시험에 잘 뜨니까 보시고요. 자, 그래서 보시는데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정해지면 요 행위제한입니다. 행위제한. 그 지역별로 행위 제한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고 딱 나옵니다. 자, 아주 강력한 제한입니다. 이 제한을 위해서요, 개발 제한구역은요, 요 제한만을 위한 따로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장소는요, 특별법에서 제한된 내용을 정한다 했어요. 그 법이 우리 시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시험 범위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은 개발 제한에 관한 특별법에서 따로 정한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입니다. 시가조정구역. 시가조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입니다. 요 장소는 말입니다. 요 장소는 딱 정할 때부터 5에서 20년 요 기한만 요구한다 해서 요 기한 내만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 기한 내에서의 제한되는 그 행위제한 내용입니다. 제한된 내용. 이 내용들이 바로 우리 국토계획법 시험령에 보시면 다 나와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 내용 한 번씩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해서 보시면요. 자, 여러분들. 자, 일단 한 장을 탁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92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시가조정구역이 딱 나와 있습니다. 시도가 지정한다가 원칙인데 국장도 지정한 경우가 있다. 딱 보시고요. 유보기한 5에서 20년 딱 보이시죠. 또 4번에 유보기한 끝나면 그 다음에 실효된다 해서 1, 2, 3, 4번 다 보시상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방갈로 2번입니다. 그럼 요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하느냐 합니다. 이 법이 내용이 좀 많죠. 다 이게 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니까 우리 기본서에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보십니다. 요건요, 요 기한 끝나면 당연 그 다음날 풀어줍니다. 풀어주니까 요 기한 내에는요, 일절 무엇을 하지 말자란
통제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요. 여러분들 배우셨죠?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군 계획사업이 뭡니까? 도시 관리 계획을 통해서 결정하는 토지 이용 사업이죠. 사업입니다. 그러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도 있을 것이고요. 도시 개발 사업도 있을 것이고요. 정비 사업도 있습니다. 요 세 사업들 공익 사업들인데 이 사업들도요 마음대로 못합니다. 요 도시군 계획 사업조차도 보시면 중앙에 있는 행정기관장들의 적극적인 요청을 통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라 이렇게 인정해주는 사업일 수 있다. 원래요.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 보실 때 요 시설 사업 등은 말입니다. 해당 용도 지역 등의 눈치를 안 봅니다. 안 보지만요. 용도 구역의 눈치를 봅니다. 즉 도로 놓을 때도요. 요것이 요 장소 안에 있으면요. 마음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건전한 공공사업이라 할지라도 꼭 필요하다 싶으면 중앙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인정받아야만 할 수 있다. 그래서 공공사업도 만들어 못합니다. 못해요. 큰 사업도 못합니다. 개발사업도 정비사업도요. 이 시설사업도 만들어 하지 못하는 그런 특정 제한을 받는 곳이 바로 요 장소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러면 도시군 계획사업도 만들어 못하니까 이것이 아닌 기타 토지 개발 행위들 전체가 다 못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들 말고 기타 사적인 토지 개발 행위들 또 기타 요 사업 말고 기타 공적인 이용 행위들 사공 안 따지고 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기타 모든 행위는요 전부 다 일체 허가받아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통제를 따갑니다. 이때 요 개발 행위 허가 요거만치는요 해당 그 도시의 장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한테 통제받는다, 허가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 개발행위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 외 개발행위 가운데서도요 허가받을 수 있는 개발행위가 또 따로 정해져 있다가 또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개발이 아니고 법에서 정해놓은 책에 쭉 나와 있는 요 몇 가지 개발행위에 한해서만 허가받으면 할 수 있지. 그것도 허가 안 되면 못해요. 그래서 요 허가받는 대상 허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대상 개발 행위가 무엇이냐가 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책에 보십니다. 자, 보시면 자, 오른편에 쭉 있네요. 보시면 도시군 계획 사업 외의 기타 개발 행위들 전부 다 허가받는다. 딱 되어 있습니다. 해서 기억 보시면 각종 어떤 농사 등을 위한 행위들 또 다 허가 사항입니다. 또 이어가시면 주민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각종 어떤 행위들 쭉 나오는데 엄청 많죠. 다 볼 필요 없습니다. 박스 안에 이제 니은 박스 안에 1번 딱 보세요. 주택에 정축되어 있죠. 잘 보시면요. 요 구역 안에서는요. 요 유보기한 내는 주택의 신축, 건물 신축은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있는 주택 건물을 정축을 한다. 정축. 주택 건물 때 정축이 일부 포함되는데 정축했을 때 종전 토지를 다 포함해가 종전 부분을 다 포함해가지고요. 100제곱미터, 30평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축한다 할지도 그 주택이 기존에 있는 면적을 다 포함해가지고 정축되어진 그 면적이 100제곱미터, 30평 이하일 때만 한해서 허가 받아볼 수도 있다. 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은 말고요. 정축할 수가 있는데 그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제한받습니다. 받아요. 그래서 그 제한이 A번에 있습니다. 또 B 보시면요. 이번에 B. 그러나 창고 등의 부속 건물의 신축은요. 10평, 33 이하까지는요. 허가받으면 해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1번에 A, B가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2번, 3, 50년 각종 마을시설들, 또 공익시설들, 이것이 도시계획 사업이 아니어도 다 허가사항이다. 이 얘기입니다. 또 4번에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다음 장입니다. 94페이지에 이제 5번을 딱 보십니다. 5번. 자, 주택을 포함한 기존 건물에 정축은요, 주택에 한해서만 일부 가능하고, 그 외의 건물은요, 정축 안 됩니다. 안 돼요. 신축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주택을 포함한 기타 건물들의 뭡니까? 규모 안 키우는 개축과, 규모 안 키우는 재축과, 규모 안 커지는 대수선은요, 허가받으면 할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5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 7번 통과하시고요. 8번입니다. 종교시설, 절, 교회들입니다. 말이 많습니다. 하니까 이것은요, 정축을 할 때 기존 부분에서 200%까지 가능하다. 상한선 제한 두면서 허용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과 7번 체크하시고 앞에 보시면 다시 1번의 A, B번 체크하십니다. 자, 그런데 또 그 다음 페이지 94페이지의 제일 밑에 보세요. 3번 제일 밑에 박스 보이십니다. 자, 요 구역 내에서 허가 신청이 있다고 한다면요.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허가를 반드시 해준다.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이 허가해준다. 신청만 한다라면 허가해준다. 또 제일 밑에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축태실, 축태실입니다. 축사, 요거요.
300제곱미터까지는 허가 내어줍니다. 신청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요, 퇴비사, 요거 100가지입니다. 100가지. 잠실입니다. 잠실 50까지는 신청하면 허가 내어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것도 허가 안 받고는 안 됩니다. 허가 신청할 것인데, 허가 신청하면 허가 요 3가지는 허가 내어준다. 그 외에도 더 있지만, 이것만 딱 외워주세요. 퇴실에서 축사 300, 퇴비사 100, 잠실 50까지는 신청만 한다라면 허가 내어주겠다 합니다. 이것도 허가 안 받으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구역 내에서는요, 허가 안 받으면 일체 아무것도 못한다가 원칙이고, 어떤 것은 신청하면 허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시간 끝나면 풀어줄 테니까 요 시간 내에는 가급적이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시가와 조정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딴 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91페이지입니다. 보시면 다시 2번입니다. 3번이 있네요.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또 어떻게 정하느냐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개발제한구역은요, 특별법에 있고요, 시가조정구역은 우리 국토계획부 시행령에서 제한 내용 금방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수산자원보호구역 요 장소는 말입니다. 이것도 아주 센 제한이 붙습니다. 그래서 요 장소의 행위 제한은요, 또 따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자원관리법이란 특별법이 따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수산자원관리법이라는 법에서 따로 제한사항을 정한다. 이렇게만 아시고 넘어가시고요. 내용도 일치롭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옵니다. 내용들은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그 위에 2번에 있죠. 도시자연공구역의 행위 제한은 어디서 정하냐? 도시자연공구역의 행위 제한, 이것도 보시면 따로 특별법이 있습니다. 도시, 녹지 및 공원이라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과 녹지라는 특별법에서 따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한된 내용들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다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른편에 있습니다. 신설되어진 입지규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설되었고 저번에 안 나왔으니까 다음 시험에 꼭 한번 나올 수가 있는 중요한 사항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보십니다. 그래서 두 장을 넘어가시면 이제 나옵니다. 보시면 96페이지입니다.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있습니다. 입지와 규제를 풀어줍니다. 입지규제, 요 최소구역이라는 것이 신설되었고 이제 올해 나올 겁니다. 최소구역이란 요 장소가 신설이 딱 되었습니다. 자, 일단 요 장소도 이제 보시면요, 자, 우리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하는데 국토교통부 당연히 결정한다 이렇게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요 장소 안에서의 먼저입니다. 요 장소 안에서의 행위 제한 사항은 어떻게 정하느냐 라고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이 있었습니다. 요건요, 국토계획부 시행령이었죠. 요것을 보시면 또 특별법이 있었습니다. 요것도 특별법이 있습니다. 다 법이 있는데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행위자는 법에 있지를 않합니다. 자, 보세요. 그 내용이 보시면요, 한 장을 또 먼저 탁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면 9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7번, 8번, 9번. 방금 그 부분 보세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사항의 결정은요, 바로 뭐라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란 이 계획에 의해서 제한사항을 정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용도구역은요, 따로 법령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내에서의 계획이란 계획의 내용을 정할 때 요 내용을 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이 계획은 누가 정하느냐?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무엇으로서요?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한다. 그래서 장소 결정도 도시군관리계획, 요 내에서의 행위 제한 사항도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서 정한 그 내용 가지고 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볼까요? 다시 앞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면 자, 여러분들, 자, 앞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97페이지에 2번 밑에 박스 문제 3번 보이네요. 지금 방법 딱 보이시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변경과 그 다음에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죠. 그래서 요 구역과 내용들 전부 다 도시관리로 결정한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발표되어진 계획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걸 통해서 결정할 때 이렇게 합니다. 결정할 때 보시면요, 역시 다른 부서와 협의할 것이다. 협의할 것이고 또 심의합니다. 심의해서 그 구역 지정 등을 고시합니다. 하는데 협의할 때 보시면 보통 30일 안에 의견 제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제입니까? 6번 딱 보세요. 97페이지입니다.
요 장소의 결정을 위한 협의는 30일 아니고 10일 안에 의견이 나온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소구역에 관한 결정할 때 보시면 다른 행정부서의 협의할 때 30일 말고 10일 내에 빠르게 그렇게 결정한다 하는 것이 6번에 있으니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보시면요. 자, 요 결정권은 국토장관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요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일부 변경입니다. 변경. 원래 변경 결정, 변경할 때도 변경 결정 마찬가지로 국장이 한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요 변경 사항 중에 일부를 요 결정을 시도지사한테 위임을 해준 범위도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요. 박스 보이시죠? 7번에 1번, 2번 보입니다. 1번 딱 보시면 요 구역 면적입니다. 구역 면적. 이 면적의 10% 이내의 변경사항 결정. 그 다음에요. 요 수립한 계획의 내용을 바꿀 때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어떤 변경 결정에 한해서 20%까지의 변경 결정 일대 한해서 시도에서 변경할 때 결정을 할 수 있게 위임을 딱 해놨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7번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0번 가봅니다. 그러면 요 장소는요, 아주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요 장소 내에서는요, 보시면 어떤 특정 조항들을 배제할 수도 있고요. 또요, 보시면 무엇을 완화할 수도 있다. 딱 나와요. 그래서 요 계획을 통해서 요 장소 내에서 무엇을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다. 랍니다. 조항이 뭐냐? 모든 조항이 아닙니다. 보시면 미주입니다. 미주 배제할 수 있습니다. 뭐냐? 부설 주차장 설치 조항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랍니다. 미술 작품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요, 주택 건설 기준 중에 일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부설 주차장, 미술 작품, 주택 건설 기준 적용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라고 부릅니다. 또요, 완화입니다. 그 장소 인근에 학교 환경이 필요하다. 학교 환경과 그 다음에요, 문화재에 관한 사항들, 이것들 완화할 수 있다. 학교에 관한 각종 어떤 뭡니까? 학교에 관한 각종 어떤 위생 정하고요. 학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그 구역의 제한과 그 다음에 문화재에 관한 그 제한을 완화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나왔죠. 그것이 10번에 있는 2번 사항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장소를요, 지정 고시하면 이 장소는요, 특별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축법에 있는 특별 건축구역의 결정된 것으로 또 본다, 간주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마지막에 딱 나옵니다. 해서 이렇게 보시면 다음에 꼭 이 파트 가시면 나올 겁니다. 확인하시고요. 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앞으로 가세요. 가시면요, 96페이지에 이제 제일 밑에 왼편 제일 밑에 보시면 이런 말 나옵니다. 요 대상 지역이 될 수 있는 장소 후보지가 쫙 나옵니다. 보시면요, 거기 박스 안에 1, 2, 3, 5분 나와있죠. 도시기본계획상의 도심지, 부도심지 또는요, 밑에 이 보시면 각종 어떤 지역 거점 시설 인근 지역들, 또 3번에 3개 이상의 교통이 결집하는 중심지, 그 다음에요, 또 4번에 위에 1, 2, 3번에다 상업지역이니까 4번 보시면 공업지역과 그 다음에요, 주거지역에서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들, 그 다음에 또 5번 보시면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지역, 요 5개 지역에 대해서 시행할 수 있다 해서 요 지역적인 범위도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시험에 보시면 뭐 포함될 내용 이런 것은 필요 없지만요, 여기 지정 대상 지역 이거 하고요, 오른편에 보시면 그걸로 3번에 지금 방법들, 그 다음에 또 6번에 협의할 때 10일이다 요거 하고요,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자, 7번에 시도에서 변경 위임되어진 사항의 범위 이거 하고요, 또 9번에 안에서 행위제한 사항의 결정 계획으로 한다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배제 조항과 완화될 수 있는 이 조항에 관한 어떤 설명에 대해서 한 문제 꼭 나올 거니까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고 참고사항은 참고만 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보실 사항 아닙니다. 자, 쭉 넘어가시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용도 지역과 용도 추가 구역 지정 설명은 다 했습니다. 했고 이제 제 5절 보시면 일반적인 제한 말고 기타 어떤 제한의 특례가 나옵니다. 나오고 좀 어려운 사항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